오늘은 경기 잡가 중에 하나인 집장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장가부터 봐야겠네요. 경기 12잡가, 잡가 중에 하나로 춘향가 중에서 신관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는 춘향이 매질을 당하는 대목만 따로 떼어서 엮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춘향전이라는 소설 전체, 춘향가라고 하는 판소리 전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만 따로 뗀 거예요. 왜? 관객들이 그 부분만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 부분을 더 많이 듣기를 원하니까 그것만 따로 빼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장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매질을 다하는, 춘향을 매질하는 집장군노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설로 본다면, 떼지는 판소리 전체를 보면 춘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텐데, 이건 춘향이 아니라 춘향을 때리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질에 굴하지 않는 춘향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춘향의 어떤 비극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구절도 덧붙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해학적인 요소가 있어서 긴장과 이완과 긴장을 넘나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잡가 12잡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럼 경기 잡가가 뭔데? 라고 했더니, 경기 잡가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지방에서 부르던 잡가라고 합니다. 그 경기 잡가는 12잡가와 휘무리 잡가가 있는데, 우리는 휘무리 잡가는 제끼고 뭐만 12잡가만 체크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2잡가의 음악적 특징은 12가사와 비슷한데, 장단이 가사처럼 4분의 6박자인 도드리 장단으로 된 것이 대부분인데, 집장가만 여기서 악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세마치 장단으로 되어 있다. 아무래도 잡가이다 보니까 서민들의 직설적 표현이 많다는 점도 특징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조금 어렵긴 한데, 굳이 나온다면 박스 보기 정도로 나오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기 잡가 중에 하나인 집장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집장군노 거동바라 춘향을 동틀에다 쫑그라니 올려매고 형장을 한아름을 드립다접석 안하다가 춘향의 앞에다가 저르르르 펄뜨리며 좌우나졸들이 집장배립하여 분부 듣주어라 여쭈어라 바로바로 아랠 말씀이 없소 사또 안전에 죽여만 주어 집장군노 거동바라 형장 하나 고르면서 이놈 집어 느긋느긋 저놈 집어 능청능청 춘향이를 곁눈주며 저 다리 들어라 골부러질라 눈 감아라 보지를 마라 나 죽은들 너 매우 치랴 걱정 말고 근심 마라 집장군노 거동바라 형장 하나 골라지고 손뜻 들고 내닫는 영상 지옥문을 지키었던 사자가 절퇴를 들어매고 내닫는 영상 좁은 골에 벼락치던 어른들의 번개하듯 십리만치 물러섰다가 오리만치 달려들어왔어 하나로 드립다 딱 부딪히니 아이고 일이 웬일이란 말이야 허허 야 이년아 내 말 듣거라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잎은 돋았다가 다 뚝뚝 떨어져서 허한치 광풍의 낙엽이 되어 청보들을 쩌르르르르 훑어 맑고 맑은 구곡지수에다가 풍기덩실 지두덩실 흐늘거려 떠나려가는구나 말이 못된 내로구나. 그냥 한번 쭉 읽었어요. 그냥 흉내만 내면서 나도 솔직히 세마치 장단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읽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리듬이 대충 맞죠? 리듬이 대충 맞아요. 그런 걸로 본다면 이 잡가도 판소리 사설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 한행 한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장군노 거동봐라, 집장군노 거동봐라, 봐라라고 하는 명령형을 쓴 걸 보니까 아마 판소리 창자가 직접 독자들에게 내지는 청자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뭐를? 집장군노가 화제라고, 대상이라고. 그럼 집장군노가 뭔데? 그랬더니 형장, 곤장을 집행하는 군졸이라고 합니다. 거동봐라까지 구절이 반복을 통해서 서사를 구분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까 읽었더니 이 대목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나와요. 그러니까 센텐스 1, 센텐스 2 이런 식으로 이제는 장면을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판소리 사설체의 특징으로 뭐뭐를 봐라, 뭐뭐를 봐라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춘향을 동틀에다가 동틀? 곤장을 칠 때 묶어놓는 틀 동그라니 올려매고 형장을 하나는 드립다 안 하다가 쫘르르르 떨쳐요. 쫘르르르 떨뜨린다 아래로 흩뜨려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뿌려질 때를 대면서 쫙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성어, 의태어죠. 의태어, 음성 상징을 사용해서 어떤 상황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집장군노가 춘향을 매질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좌우 나졸들이 집장 쫙 배립하여 나졸들이 쭉 서서 대기하여 분부 듣주어라 엿주어라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요. 사또의 분부를 들어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사또에게 여쭈어라 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또의 말을 듣고 할 말 있으면 해보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춘향이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아를 말씀 없소. 그냥 죽여만 주오.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죽음을 각오한다 안 각오한다? 각오한다 라고 하는 춘향의 단호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행부터 7행까지는요, 형을 집행을 준비하는 집장 군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장 군노 거동봐라. 이 장면 바뀐 거예요. 형장 하나를 고르면서 이놈 집어 느긋느긋 저놈 집어 능청능청이에요. 능청능청은 능청능청 느긋느긋 능청능청 뭐야? 그렇죠. 춘향을 봐주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느긋느긋과 능청능청을 통해서 그 모습을 사실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춘향에게 슬쩍 결정을 좀, 야, 저 다리 들어 라고 하는 거죠. 왜? 안 아프게 하려고 뭐 하는 거야? 야, 뼈 부러져. 눈 감아. 피나는 거 보면 골치 아파 보지 마. 매질에 뼈가 부러질까봐 춘향을 걱정하는 집장 군노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집장 군노가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들 너를 심하게 치겠느냐? 걱정 말고 근심 말어. 그렇죠. 사또에게 벌을 받을지라도 살살 때리겠다며 춘향을 뭐 하는 거야? 안심시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행부터 12행까지는요 춘향을 걱정하는 집장 군노, 어쩔 수 없이 신분상 직책상 때리기는 때리지만 그래도 뭐예요? 춘향이에게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집장 군노 거동봐라. 자, 장면 또 바뀌었어요. 형장 하나를 골라주고 선뜻 들고 내닫는 모습. 누구의 모습? 집장 군노의 모습이 마치 뭐 같은데? 지옥문을 지키었던 저승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저승사자야, 철퇴, 쇠 몽둥이를 들고 매어 내뛰는 형상. 어떤 형상? 매우 위협적인 형상이죠. 저승사자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장을 들고 춘향이를 매질하려고 하는 집장 군노에 대한 묘사이다. 그럼 어떻게 때렸는데? 그렇지. 벼락을 치듯이. 어떻게 때렸는데? 번개가 치듯이. 자,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심리만치 물러섰다가 오리만치 달려들면서 하나를 드립다 딱 붙인다는 건 때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일이 웬일이란 말이요. 이거 누가 한 말이겠어요? 그렇죠. 춘향이가 한 말이죠. 안 아프게 때린다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구경꾼들이 야 씨 그렇게 세게 때리는 게 있어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춘향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구경꾼의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구절은 이렇게 두 개로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요? 가창자, 한마디로 소리꾼이 하는 말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아이고 이 일이 웬일이란 말이요 라고 하는 것은 박스 보기 놓고서나 판소리 내지는 전통극의 특징 내지는 잡가의 특징, 전통극의 특징으로서 무대와 인물, 관객, 그 다음에 가창자가 막 엉켜있는 모습을 문제를 낼 때 그때 딱 적절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3행에서 18행까지 춘향을 매질하는 집장 장로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허허 야년아 말 듣거라. 집장군노가 춘향에게 하는 말이죠. 꽃은 피었다가 저절로 지고 잎은 돋았다가 다 뚝뚝 떨어져서 허한치 광풍의 낙엽이 되어 청바들을 좌르르르 훑어 맑고 맑은 구곡지수에다가 풍기덩실 지두덩실 흐늘거려 떠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요게 하나의 장면인데, 풍기덩실 지두덩실이라는 것은 꽃잎과 어떤 꽃잎, 이 꽃이 지고 잎이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낙엽이 구곡지수에 떠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흐늘거려 떠나려가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네요. 결국 비극적인 사건을 발생하는 것을 암시한다 라고 이 대목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죠. 바람에 떨어지는 꽃잎과 낙엽처럼 신관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춘향의 죽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겠네요. 뭐 꽃과 잎은 뭘 의미하고? 춘향이다. 그 다음에 뭐는? 지고 떨어져서 낙엽 훑어는 구곡지수에 풍덩하는 거니까 절망적인 처지에 이르게 될 춘향의 모습을 암시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멀쩡한 꽃과 잎이 왜 지고, 멀쩡한 꽃과 잎이 왜 떨어지고, 멀쩡한 꽃과 잎이 왜 낙엽이 됩니까? 그것은 이것 때문이죠. 광풍이죠. 그래서 이 광풍은 신관사또의 횡포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는 전부 다 상징적인 시어들로 쫙 깔려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말이 못된 년이로구나. 자, 이거는 춘향의 말이 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건 조금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네 형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구나. 그래서 춘향이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춘향의 처지를 걱정하는 말이다. 요거 잘 틀립니다. 어설프게 알면요. 요거 별표 빵 치고 들어갑니다. 자, 19행부터 26행까지 춘향에게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갈래는요, 경기 잡가이고요. 12잡가 중에 하나이다. 다음에 장단은 세마치 장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잘 모르겠고요. 자, 주제는 춘향을 매질하는 집장군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비유와 상징의 수법을 사용하여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비유 부분 볼까요? 어디에요? 지옥문을 지키었던 사자가 좁은 골에 벼락을 치듯 너른들의 번개를 하듯 이라고 함으로써 어떤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상징을 볼까요? 꽃, 이 낙엽은 뭘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죽음을 앞둔 춘향이었다. 광풍은 뭘 상징하는데요? 그렇죠. 신관사또 내지는 신관사또의 폭정이었습니다. 구곡지수는요, 춘향이 처한 비극적 상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주고 있다. 자, 의태 어디요? 춘향이 앞에다가 쫘르르르 벌뜨리고 쫘르르르 같은 경우죠. 의태어를 사용하여 형장의 모습을 구체화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놈 집어 느긋느긋 저놈 집어 능청능청. 그렇죠. 느긋느긋 능청능청을 사용해서 춘향이를 봐주려는 의도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 잡가 중에 하나인 집장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